5월 24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의 포파스나 점령으로 루안스크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남부의 포파스나를 점령해 도네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포파스나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서쪽으로 뻗어나오는 T-1302 고속도로를 통제하기 쉬운데요. T-13-02 고속도로는 리시칸스크와 세베르도네츠크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도로를 러시아에게 빼앗긴다면 루안스크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주보급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끝났으며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완전히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1일에는 루안스크 전선으로 러시아의 최신형 장갑차인 BMPT 터미네이터2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돼 러시아가 세베르도네츠크 점령에 모든 사활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베르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포위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러시아군을 연파한 우크라이나군답게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포파스나에서 러시아군이 점령 시도 중인 T-13-02는 세베르도네츠크의 보급로 중 하나로 설령 여기를 러시아군이 점령하더라도 보급로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를 포위하기 위해서는 시베르스키를 관통하는 T-05-13 고속도로를 점령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모든 보급로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바로 이곳까지 진격하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러시아군의 상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베르스키 방면의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투입은커녕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일대에서 무리한 도하를 시도하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병에 의해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베르스키 일대에는 공세를 벌일 수준의 전력을 가진 러시아군이 없습니다. 즉 포위망 달성을 위해서는 포파스나의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키까지 진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T-13-02 고속도로까지는 지금 같은 추세로 점령할 수 있겠지만 시베르스키 인근까지 가는 동안 전선이 계속 넓어지면서 공세 역량이 둔화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세 역량이 둔화된 부대는 우크라이나 포병에게 난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안정적인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시베르스키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H-32번 국도를 따라 바흐무트를 점령한 뒤 바흐무트에서 T-05-13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해 시베르스키를 점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에게는 이런 작전을 수행할 부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재편성된 러시아군의 BTG는 명목상 편성이 완료된 것이지 실제 병력 수준은 기존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 러시아군 병사의 수기에 따르면 4월 10일 752 연대 중 1중대는 자신을 포함한 신병 5명이 합류해 총 13명이 배치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보통 러시아 중대는 100에서 160여 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러시아 병사의 증언대로 중대에 13명이 있다는 것은 중대 전력이 겨우 10% 남짓한 수준인데 거기다 그중 절반이 신병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10%의 전투력은 이미 와해되어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판정됩니다. 설령 이게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부대임을 가정해도 러시아군의 나머지 부대 역시 이미 피해가 누적되어 50% 이하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 부대가 허다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런 병력들로는 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압도적인 포병과 극단적으로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이용해 전선으로 병력을 우겨넣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병사들의 피로 진격을 이어나가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세계 인구의 상당량을 차지했던 소련이면 몰라도 지금의 러시아는 이런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분석 중입니다. 계속 국지적인 승리에 매진하다가 결국 1차 대전 때 루덴도르프 공세에 패전한 독일군처럼 우크라이나의 지연전에 말려들어 모든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저녁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